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립방정식 두 번째 시간, 복잡한 연립방정식 풀이를 오늘 배운다고 했죠. 자, 연립방정식 풀이인데 조금 복잡한 거, 복잡하다라고 나와 있어서 먼저 또 가슴이 답답해지면 안 되겠고요. 유형별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 가지 연립방정식 형태가 있으니까 우리가 5가지 정도로 나누어 가지고 어떠한 유형들을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어떤 연립방정식이 나와도 여러분은 다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A는 B는 C인 모양의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얘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뭐 별거 아닌데, 그죠? 이거 그닥 복잡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연립방정식이 있을 때 또 풀이를 어떻게 하는지 정리를 한번 우리가 해볼 겁니다. 자, 이런 모양의 연립방정식은 모두 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다 동치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A는 B와 같다, 또 A는 C와 같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본인이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풀어내거나, 또는 다 똑같기 때문에 A와 B가 같고 B와 C가 같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내도 되겠고요.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A는 C와 같고 B는 C와 같다, 이런 연립방정식의 모양으로 해서 풀어내도 되겠고, 자, 3가지 중에 아무거나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도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푸는 학생도 있고 이렇게 푸는 학생도 있겠지만 문제 풀어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능하면 빨리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고, 그거는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얘를 한번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x 마이너스 y는 2분의 2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어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3개 중에서 어떤 모양으로 풀어내는 것이 가장 간단할까요? 자, 재빨리 생각해내야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무엇이 좋을까요? 이런 모양이라면, 그렇죠. 자, 이런 모양이라면 이 A는 C, B는 C의 모양으로 해서 풀어내는 게 제일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연립방정식을 정리를 살짝 해주면 3분의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리고 2분의 2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고. 자, 분수가 있는 거니까 양변에 똑같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이제부터 풀이하는 건 아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줄만 더 써주도록 할까요? 자, 양변에 똑같이 3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3 되시고요. 똑같이 2를 곱해주면 2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입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가간법을 사용하는 게 좋을지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이제 가간법을 많이 쓰죠. 우리가 x를 소거하고 싶다면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를 곱해서 양변 두 개의 식을 빼주시면 되겠고, 내가 y를 소거하고 싶다면 첫 번째 식에 역시 3을 곱해서 두 개의 식을 빼서 x와 y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풀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풀이는 생략을 하고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거 나도 생략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계산에 대한 정확성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은 끝까지 풀이를 하시고, 자, 여기에서 A는 B는 C 모양이 있을 때 3가지 중에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간단하게 나올지 모양을 찾아서 풀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유형, 치환하는 형태 배워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유형, 치환하는 형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환이라는 거 다른 문자로 바꿔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치환해서 풀어주면 좋냐면 바로 이런 문제, x분의 2, y분의 3은 3, 그리고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는 1을 만족하는 x, y의 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풀어내기 전에 우리가 이걸 엄격하게 얘기를 하자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1차 방정식은 아니죠. 분모에 미지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은 되지 않지만 미지수가 2개인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데 이런 문제가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를 치환을 해서 연립방정식, 1차 연립방정식의 모양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 자체가 1차 연립방정식은 아니에요. 차수가 지금 1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그러면 어떻게 치환해가지고 어떻게 1차 방정식의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을까? 분모에 미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가 x분의 1을 a로 그리고 y분의 1을 b로 치환을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나 봤더니 x분의 2라는 것은 요거는 2a가 되는 거죠. 치환을 해놓고 분모를 또 쓰려고 그러네. 자, 그러면 2a 더하기 3b가 3이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a 더하기 2b가 1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a,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x,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계속 나왔었는데 a, b에 대한 1차 방정식인 거 풀이하는 방법은 당연히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a와 b를 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x와 y를 구하려는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요거는 풀이까지 선생님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감법 바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떻게 되나? 첫 번째, 2a 더하기 3b는 3이 되고요. 2a 더하기 4b는 2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를 두 개의 식을 빼줘야지 a가 소거가 되죠. 뺐더니 마이너스 b는 1이 됐어요. 자, 그렇다면 b가 마이너스 1 나오는 것이고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주는 게 더 좋겠네요. 샤샥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줬더니 a는 3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아까 쌤이 얘기를 했죠?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우리는 x, y에 대한 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x, y를 다시 구해줘야 돼요. a는 뭐예요? x분의 1이죠. 그죠? x분의 1이 3이고 y분의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해는 무엇이다? x는 3분의 1이고요. y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해서 x와 y 값을 마지막에 반드시 구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치환하는 것도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가뿐하게 하나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봤더니 x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분의 2가 3이고요. 또 자, x 마이너스 y분의 3 더하기 x 더하기 y분의 2는 5가 되도록 하는 x, y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당연히 분모에 미지수가 있으니까 치환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치환을 할까요? 무엇을 치환을 할까요? 자, 어떻게 치환했죠? 이렇게 치환을 합니다, 학생들. x 더하기 y를 a로, x 마이너스 y를 b로 이렇게 치환을 했죠. 자, 선생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 좋아요 하고 선생님이 칭찬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치환을 하면 식이 어떻게 돼요?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2는 3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어때요? 또 치환을 해야 되죠? 치환을 두 번이나 하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가 이게?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치환을 잘못하셨다라는 거 이렇게 치환하지 말고요. 아까부터 나 저렇게 안 했는데 하고 답답해하는 학생들이 있었죠? 어떻게 치환하면 돼요? x 더하기 y분의 1을 통째로 하셔야죠. 그리고 x 마이너스 y분의 1을 통째로 이렇게 치환을 하셔가지고 식을 그러면 주어져 있는 식이 어떻게 변신이 돼요? a 마이너스 2b는 3. 오, 아까보다 보기가 훨씬 좋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x 마이너스 y니까 속지 마시고 3b 더하기 2a는 5 이렇게 해가지고 a나 b의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x, y 값을 구해줘야 합니다. 자, 똑같은 풀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선생님이 풀이를 생략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끝까지 반드시 풀어보도록 하시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유형 미지수가 3개 있는 연립방정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미지수가 지금 3개가 있고요. 조건식이 여기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강에서 연립방정식 풀이할 때 미지수는 2개가 있는데 조건이 1개밖에 없는 경우에는 답이 어땠어요?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왔었죠? 그리고 미지수가 2개가 있는 것을 2개를 한 쌍으로 해서 묶었더니 이제 해가 한 쌍이 나왔죠. 1개가 나왔죠. 여기서 지금 미지수가 3개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 문제에 있는 것처럼 조건식도 3개가 있어야지 우리가 답을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고, 근데 미지수는 3개가 있는데 조건이 2개밖에 없다면 정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미지수가 3개가 있어서 조건이 3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조금 복잡한 느낌이 나지만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푸는지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3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우리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미지수가 3개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냐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잘 가감법을 사용을 해서 잘 가감을 해서 미지수를 2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세 종류의 미지수에서 가감법을 사용을 해서 미지수를 2개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건데, 자, 그러면 자, 3개가 있어요. 어떤 미지수를 한번 소거해 보도록 할까요? 누구를 없애고 싶어요? 그렇죠. 학생들이 개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없애고 싶은 미지수도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방법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도 어떤 미지수를 소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하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도 있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X를 선생님이 소거를 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면 X를 소거할 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바로 빼서 X 소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식하고 세 번째 식에서는 세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두 식을 빼주면 X가 소거가 됩니다. 아, 이렇게 X를 소거하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Y를 소거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Y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바로 빼주면 Y가 소거되죠. 그리고 두 번째 식에다가 2를 곱해서 두 식을 더해주면 Y가 또 소거되네요. Z는 어떤가요? Z는 개수 같은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Z는 자, 첫 번째 식에다가 4를 곱해서 두 개의 식을 더해주거나 또 세 번째 식에 2를 곱해서 두 개의 식을 더해주거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미지수는 세 종류가 있지만 X를 소거할지 Y를 소거할지 Z를 소거할지 어떤 걸 하면 좋겠어요? 그렇죠. X나 Y 중에 하나를 소거해야죠. Z는 조금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 우리가 X를 한번 소거하는 걸로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세 번째 식을 바로 빼줄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식 없습니다. 두 번째 식 보이지 않죠? 자, 두 번째 식이 갑자기 투명해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식을 살짝 빼줬더니 자, 3y 더하기 z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x가 소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을 할 거니까 자, 첫 번째 식과 우리 두 번째 식을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살짝 써서 계산하고 우리 지우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식에 2를 곱해주시고 두 번째 식을 빼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을 살짝 빼주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자, y-6z는 5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두 개 지금 미지수가 y와 z만 있는 연립 방정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3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첫 번째, 세 번째에서 x를 소거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거에도 같은 미지수를 소거를 해서 두 미지수만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다시 한번 가감법 써서 y의 값과 z의 값 구하는 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다음 과정의 풀이는 선생님이 생략하고요. 문제 풀이하는 방법만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z를 살짝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서 계산을 해주면 y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y의 값과 z의 값을 첫 번째 식에다가 넣어주면 x의 값은 3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지수가 이렇게 또 3개가 있는 경우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두 개의 합으로 되어져 있어요.
x 더하기 y의 값도 y 더하기 z의 값도 z 더하기 x의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3, 5, 6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미지수 3개 있는 연립방정식을 풀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첫 번째에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미지수를 2개를 만들어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풉니다. 대부분. 자, 그런데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융통성을 적당히 발휘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고지식하게 선생님이 방법을 하나 알려주면 그 방법만 죽어라고 밀고 나가요. 그러면 안 되죠. 뭐 안 되지는 않지만 계산이 더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이 미지수가 3개가 있지만 모든 문제를 미지수 2개로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 자세로 하지 말고 이런 유형은 이 방법 말고 미지수 2개 만드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또 풀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지금 식을 봤더니 좌변에 지금 x와 y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y와 z의 합, z와 x의 합. 자, 미지수 2개끼리 다 합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꼭 x, y의 개수가 다 1이 아니더라도 2개씩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살짝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이거를 더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훨씬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다 더해줬더니 2x 더하기 2y 더하기 2z의 값이 얼마가 나오나요? 더했더니 14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값은 7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세 수의 합이 나와 있고 조건에는 2개씩의 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3개의 식의 합과 첫 번째 식을 비교를 하면 z의 값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z 나오면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y를 찾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식과 세수의 합과 두 번째 식을 비교를 했더니 x가 걸리네요. x 걸려주셨어. x2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해주면 y의 값은 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지수가 3개가 있는데 무조건 미지수를 2개로 만들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합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좌변은 좌변끼리 모두, 우변은 우변끼리 모두 더해서 한번 식을 풀어보자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 하나를 더 해볼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유형이 있냐면 이번에는 2개씩 곱해져 있어요. x 곱하기 y는 y 곱하기 z는 z 곱하기 x는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얘는 8이고 얘는 20이고 얘는 10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에는 미지수를 2개를 만드는 패턴은 당연히 아니겠죠. 2개를 만들려고 하면 복잡해져요. 막 y는 x분의 막 이렇게 되죠. x분의 8 이렇게 되니까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유형에서 좌변끼리 우변끼리를 모두 더했어요. 얘가 지금 생긴 모양이 살짝 비슷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눈치를 채셨죠? 훌륭해요. 눈치가 좀 있어야 돼. 수학을 잘 하려면. 그래가지고 자, 3개의 식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요? 곱해주면 좋겠죠? 좌변은 좌변끼리 모두 x 제곱, 우변은 우변끼리 모두 곱해주면 제곱이 160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x제곱, y제곱, z제곱이 1600이니까 제곱을 해서 자, 지수법칙에서 x, y, z 전체 제곱이 1600이니까 제곱을 해서 1600이 되는 건 뭐가 있나요? 그렇죠. 40 곱하기 40은 1600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끝 이렇게 문제를 풉니다. 하지만 여기는 하나 더 생각해 줘야 돼요. 제곱을 해서 1600 되는 거 맨날 자연수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마이너스 40 곱하기 마이너스 40을 하면 얼마인가요? 1600이죠. 마이너스 40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제곱해서 1600이 되는 건 플러스 40, 마이너스 40 두 개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다 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3개의 곱이 40인데 첫 번째 조건에서 x와 y를 곱해서 8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z의 값이 5가 나오죠. 자, z의 값은 5가 된다라는 것이고, 또 3개를 곱해서 20이니까 3개를 곱해서는 40이고 2개를 곱해서는 20이니까 x가 걸렸어요. 자, x는 2가 나오게 되겠고, 여기에서 y의 값은 얼마가 나오나요? 곱해서 40이니까 4가 나오네요. 자, 2하고 4하고 5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4, z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해가 지금 두 쌍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미지수가 3개 있는 거 가장 기본적인 패턴은 여기 이렇게 미지수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해주면 되지만 그것만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지 마시고, 자, 문제에 지금 생긴 유형을 보고서 조금 더 간단하게 풀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또 여러분이 센스를 발휘하셔서 문제를 풀어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복잡한 연립방정식 풀이 마지막으로 미지수가 3개가 있는데 조건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비례식을 이용한 연립방정식 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를 했어요. 미지수가 지금 3개가 있고 조건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분명히 미지수는 3개가 있고 조건이 2개가 있으면 답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온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x, y, z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대신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을 만족하도록 하는 x 대 y 대 z의 값을 구하라. 아, b의 값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네를 만족하는 미지수 x, y, z의 값이 매우 많기 때문에 b까지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를 하다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 직접 b를 구하라 라고 하기도 하고, 해 조건을 그냥 구하라 그러면 매우 많지만 뭐 해를 다 자연수의 조건에서 구해라 그러면 직접 대입을 해서 몇 개를 찾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풀이는 여기하고 똑같이 해주면 되기 때문에 미지수가 3개가 있고 조건이 2개가 있을 때 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꼭 여러분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 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아까 미지수가 3개가 있고 조건이 지금 2개가 나와 있어요. 이러면 미지수 3개 있는 거는 미지수를 1개를 소거해라 그랬죠. 자, 어떤 미지수를 소거하고 싶어요? 3개의 미지수 중에 이번에는 다 똑같이 x를 소거하고 싶죠?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이 x를 소거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면 되겠죠? 여기 1번식, 2번식 있죠? 자, 그러면 2개씩을 빼줬더니 얘가 뭐가 되나요? 3y-6z는 0이 되면서 y가 z의 2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y와 z의 관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y가 z의 2배가 된다라는 것을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관계를 찾아줄까요, 이번에? 자, 그러면은 x-2z z는 0이 되니까 이번에는 x는 z의 3배, x는 3z가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만족시키는 거는 지금 y는 z의 2배이고 x가 z의 3배가 되기만 하면 모두 다 만족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x 대 y 대 z라 그랬죠. 자, x 대 y 대 z를 구하려고 봤더니 x는 뭐라 했어요? 여기서 x는 z의 3배라 했죠. 3z 대 y는 z의 2배, 2z 대 z. 이렇게 되니까 b가 지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x 대 y 대 z는 2대 3대 2대 1입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듯이 이것을 만족시키는 x, y, z는 x가 3, y가 2, z가 1일 때만 됩니까? 아니죠. b가 3대 2대 1이잖아요. x가 30, y가 20, z가 10이 돼도 이 2개씩을 반드시 만족한다라는 것이고, 안 믿기면 해보세요. 또 x가 6, y가 4, z가 2가 돼도 3대 2대 1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식을 만족시키는 값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가 3개가 있고 조건이 2개가 있을 때 정확한 값은 나오지 않지만 세수의 관계까지는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복잡한 연립방정식 풀이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문제, 풀이 위주이기 때문에 조금 지루했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도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매우 중요한 연립방정식의 특수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